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에 한남동 관저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 대통령 관저 앞에는요,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집결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은요, 윤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저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남희 기자, 이게 무슨 얘기죠? 저희 앵커도 같이 취재를 했잖아요. 예. 사실은 모든 44명이 어제 왔었는데 모든 의원한테 제안한 게 아니라 이제 특정 의원한테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밥이라도 함께 할까라는 식으로 제안이 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게 우리가 무슨 밥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체포영장이 공수처가 집행하는 게 불법적이다. 이 문제 제기를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밥을 같이 먹지 않았고요. 아침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오전에는 이제 관저 이제 정지석 비서실장 있잖아요. 거기 이제 마련한 무슨 김밥 같은 게 있어서 먹고 그냥 이제 현장에서 도시락을 점심 때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결과적으로 네. 현장의 관저에 간 것은 맞지만 그 대통령과 밥을 먹지는 않았다. 결론은 이겁니다. 저도 현장에 있는 의원들 몇 명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직무 정지된 대통령과 밥을 먹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영장 집행 대상자인데 혹시나 나에게 제안이 들어왔었더라도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나는 거절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박 위원장님 만약 현장에 계셨으면 제안을 받으시면 식사 같이 하실 겁니까? 정중하게 아마 거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일부 의원들에게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 통상적인 이제 인사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통상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관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이 어쨌든 고마움의 표현이어서 좀 식사 대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아니란 상황인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 의원님.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꽁꽁 숨은 그래서 참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대통령이 관저에 온 의원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다? 그게 뭐 아무리 덕담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여당 의원님들이 왜 관저 앞에 그렇게 나가 계신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식사를 안 하신 건 잘하신 선택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들이 어떻게 모인 거냐, 제가 사실 이 부분도 취재를 해봤어요.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 단체방에서 다 같이 모이자 이랬던 건 아니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는 의원끼리 좀 접촉을 해서 이렇게 아름아름 모였다는 겁니다. 아름아름 모이니까 이게 한 40명 정도 차게 됐고, 차니까 더 이상 연락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럼 이게 사실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는 윤상현 의원만 있었고 김민전 의원 정도만 있었다가 윤상현 의원이 김민전 의원한테 같이 가자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모임이 커진 거죠. 근데 이게 당 그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거는 당 지도부는 이제 개별 의원들한테 맡겨놓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에서는 이걸 직접 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시위를 주도하시는 분은 또 비상계엄도 자체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주장과 엮이는 거는 또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모이게 된 배경이 사실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기 때문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계엄 전에 선포했을 때 계엄 전 32.3% 수준이었는데 이게 계엄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계엄 이전으로 좀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한 모양새인데, 이런 여론 때문에 사실상 4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관저 앞으로 모였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건 결코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어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 분이 모인 건 잘못된 사법 절차에 대한 저항 차원에서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간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호소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고, 또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잘못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또 발부된 체포영장도 불법 요소가 무척 많다. 따라서 이같이 비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수정해야 된다, 정정해야 된다, 그러한 원칙을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당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의구스럽습니다. 거의 뭐
나라의 헌법뿐만 아니라 지금 법률 그리고 법원까지 다 지금 불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을 뭐 이제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뭐 달려간다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진짜 큰 목소리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수당이 취할 그런 나라의 어떤 이 법률과 이 원칙과 질서를 제대로 더 준수하자는 쪽이 우리가 보수라고 네. 생각할 텐데 과연 맞나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두고 보수 내부에서는 뭐 초과 상관을 다 태울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이 원내대표도 이 의원들 현장에 간 의원들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관저 앞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일단 한 차례 후폭풍이 지나는 같지만 관저가 지금 요새화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렇게 철조망을 쳐놓은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보시죠. 이 관저 앞 인근인데 저렇게 철조망을 쳐놔서 이 집행 시도를 저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저렇게 버스 여러 대가 차벽처럼 서 있는 모습까지 가중 주차죠.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남희 기자? 첫 번째 뚫렸을 때는 버스가 한 대만 있었는데 예. 아예 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정문에 한 대를 가로 주차를 했죠. 그다음에 세 대를 세로 주차를 하고 또 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더 철벽 방어를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도 저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계속해서 네. 체포영장 집행을 해보겠다. 또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번에 영장 재집행 가능성을 두고 경찰 전현직들이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지은 전 총경은 드론으로 피해자 위치를 수색해야 한다. 차벽 제거를 위해 이 레커차, 장갑차까지 동원을 해야 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현직 경감은 3박 4일간 10명, 20명씩 현행범 체포를 해서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죠. 무너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양쪽 다 지금 과도하죠. 지금 저 이지은 지역위원장인가요? 저분 말씀도 드론으로 피의자 위치를 수색해야 된다. 예. 지금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 보호 시설입니다. 저기에 드론을 띄운다. 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호처 역시 지금 철저하게 경호 업무를 완벽하게 하는 건 좋지만 저렇게 예. 요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